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사용자를 살인사건 현장으로 안내한 세계에서 가장 미스스한 앱 란더 노티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2월 22일 출시와 동시에 논란에 휩싸인 여행 앱이 하나 있습니다.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주변 1km에서 10km 반경 내에서 퀀텀 에너지, 즉 기가 흐르는 곳 또는 영적 에너지가 높은 장소를 찾아주는 란더 노티카인데요. 공식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사용자가 바라는 여행 의도를 자유롭게 설정하면 양자 엔트로피를 계산해 랜덤으로 좌표를 생성하여 의도에 부합하는 물건이나 장소를 발견하도록 돕는다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해 사용자가 강아지, 나무, 힐링 등의 여행 의도를 입력하면 일정한 수식을 거쳐 키워드와 관련된 목적지를 찾아준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여행 앱처럼 보이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죠. 사용자가 여행 의도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스터리, 죽음, 살인 등과 같은 단어를 설정하면 키워드와 가장 근접한 장소로 안내를 시작하니까요. 2020년 6월 24일 미국 콜로라도에 거주 중이던 10대 청소년 미케나 레이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 란더노티카 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패닉이 된 채 울고 있는 미케나는 재미로 여행 의도를 죽음으로 설정하고 친구와 함께 앱이 안내하는 곳으로 갔는데 도착해보니 바닥에 어떤 남자의 시체가 있었다고 충격적인 상황을 전해줘 미케나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현장에서 목격자 진술까지 했다고 밝혔는데요. 사람들은 눈물범벅이 된 미케나의 영상을 조작이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로라 경찰국은 하루 뒤 6월 25일 48시간 동안 총 6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며 피해자 중 4명은 사망하였고 다행히 2명은 목숨을 건졌다는 발표를 했죠. 경찰이 발표한 2명의 생존자 중에는 미케나 일행이 시체라고 생각했던 23세의 남성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즉 낯선 사람에게 총에 맞고 쓰러진 직후 현장을 발견한 미케나 일행의 신고로 빠르게 병원으로 후송돼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진짜 앱이 죽음과 가까운 곳으로 안내했던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은 수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다 보니 벌어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미스터리나 오커트 쪽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란더 노티카 앱은 더 유명해졌고요. 사건이 잊혀질 무렵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2021년 11월 1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샤와 지역 풀숲에서 10여 년 전 실종된 19세 여성 캔디스 피츠 패트릭의 유해 일부가 발견되었죠. 범인은 2건의 살인 및 시신 유기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애덤 스트롱이었습니다. 사실 애덤 스트롱에 대한 수사는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애덤 스트롱이 살던 아파트 배수구가 막혀 수리를 나왔던 배관공이 사람의 살점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스트롱이 2017년 실종된 18세 여성 로리 하셰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몸통은 온타리오 호수에 유기하고 머리와 팔다리 등의 다른 신체 부위는 집 냉장고에 보관 중이었으며 조금씩 잘라 변기통에 유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로리 하셰는 살해당할 당시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로리 하셰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아파트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스트롱이 가지고 다니던 사냥용 칼에서 9년 전 실종된 또 다른 여성 캔디츠 피츠 패트릭의 DNA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리 하셰 이전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확신했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죠. 스트롱이 수감된 후에도 끈질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실종된 지 14년 만에 캔디스 피츠 패트릭의 유해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유해는 작은 개간지에서 발견되었으며 스트롱은 2건의 살인을 저지른 연쇄 살인범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경찰이 스트롱의 아파트와 캔디스 피츠 패트릭의 유해가 발견된 장소를 공개한 직후 온라인상에서는 때 아닌 란더 노티카 사용 후기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앱의 안내를 받아 범인이 살던 아파트와 숲으로 우거진 개간지에 가본 적 있다고 주장하는 유저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중 한 유저는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시기 란더 노티카를 접한 뒤 흥미를 느껴 남자친구와 2차례 앱이 안내한 장소에 다녀왔는데 소름 끼칠 만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다 가짜구나 하고 잊어버렸다고 말했죠. 그리고 얼마 전 캔디스 피츠 패트릭의 사건 소식을 접하고 놀란 마음에 구글 지도에서 유해가 발견된 장소를 찍어 보았더니 그 위치가 이미 한번 다녀간 곳 바로 란더 노티카를 처음 시도했을 때 안내받았던 장소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유저는 당시 덤불이 너무 빽빽해 안쪽으로 진입하는 걸 포기하고 돌아섰는데 만약 그때 몇 걸음만 더 들어갔다면 실종된 여성을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감을 남기기도 했죠. 이외에도 란더 노티카가 이끄는 대로 갔더니 버려진 수도원이 나왔고 그곳에서 사이비 종교단체로 추정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 있는 기괴한 모습을 발견했다거나 앱이 찍어준 좌표에 도착했더니 범행 현장으로 보이는 음산한 굴이나 폐허가 나왔다거나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 마구 쫓아와 시겁했다거나 하는 등 각종 SNS를 통해 다소 섬뜩한 내용의 후기가 쏟아지면서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는 란던 노티카를 통해 으스스한 장소나 위험한 장소를 탐방하고 인증 영상을 올리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앱이 찍어준 좌표만 따라가다가 사유지를 무단 침입하거나 위험 지역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제작사 측은 앱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죠. 란던 노티카 안전수칙: 환경을 위해 쓰레기 봉투를 챙겨 가세요. 혼자 가지 말고 친구나 그룹으로 함께 가세요. 란던 노티카는 낮에 잘 됩니다. 언제나 충전된 스마트폰을 소유하세요. 재산 소유자를 존중하고 무단 침입을 하지 마세요. 모든 검역과 통행 금지, 사회적 거리 제한 규정을 준수하세요. 위험한 지역은 들어가지 마세요. 하지만 안전수칙은 오히려 모험심을 더 불러일으켰고 사용자는 더 많아지기만 했죠. 제작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위험하고 으슥한 곳으로 향했고 자극적인 내용의 후기가 쌓여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후기의 대부분이 거짓말이라며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모두가 거짓말인 것은 아니었죠. 란던 노티카가 살해당한 시신이 유기된 사건 현장으로 안내한 사례가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제외하고도 꽤 많았거든요. 2020년 6월 19일 한 무리의 10대들이 란던 노티카의 돈가방이라고 여행 의도를 입력한 후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앱의 좌표는 시애틀의 알키비지 해변에 찍혀 있었죠. 10대들은 란던 노티카가 안내하는 대로 해안선을 따라 이곳저곳을 탐험하던 중 까만색 여행 트렁크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돈가방을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뜬 것도 잠시 트렁크에 다가갈수록 이상한 악취가 풍겨왔죠. 한 소녀가 긴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가방을 여는 순간 생전 처음 맡아보는 끔찍한 냄새가 사방에 끼쳤습니다. 가방 안에는 무언가 가득 담은 검은 쓰레기 봉투가 들어있었죠. 불길한 예감을 느낀 소녀들은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트렁크에 들어있던 것이 도망난 시신이라는 게 밝혀졌죠. 경찰은 범위를 넓혀 수색을 이어갔고 인근에서 나머지 시신 부위가 담긴 가방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탐험이 살인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죠. 지문 감식 결과 피해자는 35세 여성 제시카 루이스와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27세 오스틴 웨너였습니다. 피해자들은 6월 초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는데요. 부패 정도로 보아 발견되기 9에서 10일 전 살해되었고 토막난 뒤 몇 겹의 쓰레기 봉투에 담겨 트렁크째 유기된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애틀 공항 서쪽 뷰리엔 지역에 있는 주택에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시신 발견 열흘 전 6월 9일 피해자들이 누군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와 총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갔다는 기록이 남아있었죠.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커플이 새들어 살던 건물의 집주인 62세 마이클 리 더들리를 검거했습니다. 더들리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집 벽에서 총알 구멍과 혈흔이 발견되자 곧 범행 일체를 자백했죠. 범행 동기는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임대료가 장기 체납돼 돈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이 크게 벌어져서 언쟁을 벌이던 중 홧김에 피해자들을 쏴 죽였다는 것이었죠. 결국 범인은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46년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소녀들은 사전적 의미에서 돈가방 머니 케이스를 원했으나 란던 노티카는 금전 관련 사건 머니 케이스로 안내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네요. 소녀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살인사건은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시신 발견 당시 상황이 담겨진 소녀들의 틱톡 영상은 2,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세간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인지 사건 직후 비공개로 전환되었죠. 해당 사건 이후 사람들은 란던 노티카가 유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앱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강력 사건으로 안내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이용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었죠. 이에 대해 란던 노티카 창립자 조시아 랭패더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무작위 장소로 보내 숨겨진 장소를 탐험하게 했을 때 때로는 꽤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그저 멋진 우연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앱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며 누군가가 칼로 저녁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유저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죠. 모험과 무모함 사이 란던 노티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